자, 오늘 이거 2-1 저항의 연결 과목 소비 전력 들어오시는데요. 일단 베이스 되는 건요.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일단 베이스 되는 계산 파트 내용들이셔요. 네, 봅시다. 자, 일단 뭐 시작하는 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용어가요. 전압, 전위차 막 얘기하면서요. 뭐 기호로는요. V를 쓰고요. 단위는 볼트를 쓰는 게 전압입니다. 그래서 예를요. 뜻은요. 전류가 흐르는 원인입니다로 시작인데요. 요거 지난 수업 거 조금만 땡겨 볼게요. 일단 전이다라는 녀석은요. 뜻이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줄여서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쌤 그림 봤더니요. 지금 플러스고요. 밑에 마이너스라서요. 밑으로 땡겨질 건데 내가 억지로 위로 들어 올렸다. 이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요. 증가했는데요. 지금 그래서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요 가만히 놔뒀더니요 전기력을 밑으로 받다 보니까 알아서 떨어져 내려갈걸. 이게 일단 지난 수업 때 얘기했던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붙여가는 건요 일단 책에서는요 전압, 전위차가요 전류가를 수 있는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니네가 좀 알아먹기 편한 표현은요 도선을 지나는 전하의 속력, 빠르기를 전압입니다. 전위차입니다. 요걸로 가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더라고요. 볼게요. 자, 일단 연호야 봤더니 A는요 원래라면은 수평면에 있을 건데요 요만치 땡겨 올려놓은 거. B는요 원래라면요 여기 있을 거를요 요만치 땡겨 놓은 거. A랑 B 중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요 더 큰 건요 A. 자, 그래서 얘가 밑으로요 출발 뚜러러러러러 움직이게 될 건데 바닥에 왔을 때는요 전위가 0이 될 거예요. 바닥에 올 때는 전위가 0이 될 거고요. 자, 민혁아 그러면 전위가 0이 되었을 때 수평면에 내려왔을 때까지 전위의 차이가 더 큰 거? A. 자, 따라서 같은 말 묶어갈 거는요. 자, 그래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요. A가 더 크다 보니까요. 수평면에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 더 빠른 녀석도 A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전하의 빠르기를 전압이다. 이렇게 같은 말로 묶으면서 갑니다. 이게 전압이 클수록요. 더 위에서 출발시키다 보니까요. 내려왔을 때 전하의 속력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니네가 알아먹기 편한 건 요 속력 가지고 따라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고요. 다음요. 자, 다음 용어는요. 전류라고 하면서요. 기호는 대문자 I를 쓰고요. 단위는 암페아를 쓰는 녀석이에요. 자, 얘는요. 뜻이요.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라 하는데 또 니네가 알아먹기 편한 표현은 단위 시간 1초 동안 도선을 지나는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개수입니다가 알아먹기 편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밑에 그림 좀 같이 준비해 봤는데요. 자, 경원아 가그림에서는요 저 1초 뒤에 저 단면 회색깔을 통과하는 전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렇지, 요거 하나만 지나갈 수 있겠네요. 거리가 1인데요 속력이 1이라서요 가까이 있는 요거 하나만 지나갈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이번엔 건이야 나그림에서는요 몇 개 지날 수 있을까요? 네, 2개 지날 수 있고요. 그래서 1초 동안에요 도선을 지나는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개수가 더 큰 쪽이 나네요. 요거를 전류가 더 셉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은지야 이번에 밑에 있는 가그림에서는요 통과하는 거 몇 개? 2개. 자, 이번에 민혁아 나그림 봤더니 속력이 2로 바뀌었네. 자, 이제는 1초 지나면요 몇 개 지나갈까요? 그렇지, 얘는 4개 지나갈 거고요. 그래서요 가랑 나중에요 전류색이 큰 거는요 많이 통과는 뭐 나겠죠 까지요. 계속. 자, 재경아 그래서 요 ohm의 법칙이다라는 녀석 넘어올 건데요. 저항이라는 녀석이 일정할 때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가 봅니다. 이게 ohm의 법칙이라는 녀석인데 재경아 가를 봤더니요 통과할 수 있는 거 방금 만들고 왔으면요 2개고요
나를 봤더니요 1초 뒤에는요 4개가 통과할 건데요. 봤더니 가랑 나중에 속력이 더 빠른 거 나요. 같은 말 가랑 나중에 전압이 더 큰 거? 예, 얘도 나입니다. 그랬더니요 도선을요 1초 동안에요 통과하는 전화의 개수가 많은 것도 나.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인가 봅니다. 이게 오음의 법칙 첫 번째 관계식 뜻입니다. 계속요. 자, 이어서요 뭐 전기 저항이다 라 있는데요. 자, 민혁아, 너는 내 인생의 저항이다. 좋은겨 나쁜겨? 왜? 너가 내 인생의 저항이면은 이거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확신이 없어. 네.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는 녀석도요 전류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 거를 전기 저항이다라 부르면서요 기호로는 대문자 R을 쓰고요 이 기호를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기 저항 같은 경우에는요 뭐 뜻은 이렇대요.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이제 얘네 기말고사 시험범위 들이다 보니까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챕터가 그래도 한 4-5개쯤 많아서요 왜 이렇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요 2단원도 그렇고 뒤에 3단원까지요 텍스트로 문자로 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웬만 머릿속에 그림 갖다가 좀 이미지화를 시켜놓는 게 그나마 조금 오래 가더라. 네. 그래서 볼게요. 일단 이 그림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모든 물질은요 원자로 이루어짐. 그래서요 도선을 만들 때도요 도선도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요 저 까만 색깔 콩콩콩 박혀있는 요 친구들이 도선을 구성하는 원자고요. 전하가 지나가다가요 원자들과 충돌하다 보니까요 잘 못 지나갈걸요. 이게 저항이 생기는 이유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은지야 우리 전류는요 1초 동안에 도선을 지나는 전하를 우리는 전류다 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림 봤더니요 자 용현아 A, B, C 중에 전하가 지나기 제일 쉬워 보이는 거 C? 좀 뭐 듬성듬성하니까요. 자, 허니야 A, B, C 중에 전하가 지나기 제일 빡세 보이는 것은요? B요. 네, 뭐 대충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A를 봤더니요 팅탱통 하고 나올 건데 B를 봤더니요 팅탱통 다르르랭 할 거고요. C는 하겠네요. 그래서 연우야 이거 A, B, C 중에 지나기 제일 쉬운 곳이 C라며. C는 다른 것보다 뭐가 커요? 뭐가 커 보이세요? 도선의 이걸 높이라 두께, 단면적, 넓이가 넓었더니요 저항이 작아서 지나기 쉽나 봅니다. 반대로요 B를 봤더니요 얘는요 제 빡세 보인다면서요 길이가 길었더니요. 그래서 저항은요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많이 충돌하겠네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까지요. 그래서 저항 구하는 기호들은요 R은 저항을, S는 단면적을, 길이를 L로 표기합니다 정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튜토리얼 느낌? 좀 딥하게 들어오겠는데 일단 얘가 중2 때 처음 접하는 용어들입니다 지금. 네,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다라는 녀석의 식은요 I는 R분의 V입니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앞장에서는요 앞장에서는 저거 전압이 높으면 빠르니까 1초 동안에 통과하는 게 많을걸? 비례하겠네. 에다가 저항까지 한번 섞으면서 할게요. 자, 민혁아 첫 번째 그림 1초 뒤에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수는 2개. 자, 건이야 두 번째 그림 1초 뒤에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수는 4개예요. 봤더니요 똑같은 도선을 쓰고는 있는데요 속력이 1다리, 2다리, 전압이 세졌더니 전류가 커지나 봅니다. 둘은 비례관계인가봐요. 요거 하나 또요. 자, 은지야 이번엔 가랑 나중에요 저항이 더 큰 거는 어디일까요?
네, 가요. 자, 봤더니 둘 다 1m/s로 움직이네. 전압은 양쪽이 같아요. 그랬더니요, 1초 뒤에 야 어디를 더 많이 지나갈까요? 전류가 센 거? 입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는요, 전압은 같은데요, 저항이 컸더니 전류가 작아지네. 전류와 저항은 둘이 반비례 관계인가 봅니다. 까지를 정리한 걸 오음의 법칙이다라 부르시면서요, 오늘 얘만 주장창 쓸어 다니시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도 아는 식입니다. 계속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준비 과정, 전류가 뭔지, 전압이 뭔지, 저항이 뭔지까지를 건들면서 왔고요. 결국에 오늘 가야 되는 목표는요, 회로도 있죠? 요거를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선생님, 회로도에서 결국 뭘 찾을 거예요? 전기가 통한다며. 그게 뭔디? 그때 뭐 전압이랑 전류랑 뭐 저항을 구하라며. 요거 보러 가시고요. 일단은 개념 잡는 용도로는요, 요 그림 볼게요. 우리 전류가 통한다, 전하가 이동을 한다가 되려면요, 우선은요, 바닥에 있던 전하를 끌어 올려줘야 된다. 1번 과정이 전하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높여주는 과정입니다. 1번 과정이 전위를 높이는 과정을. 그래서요, 바닥에 있던 걸요, 일자 위로 당겨서 올라왔어요. 이제요, 굴리면 터러러러러렁 잘 굴러갈 거고요. 이게 도선에서요, 전위차 때문에요. 위에는요, 전위가 높아요. 바닥은요, 전위가 낮아서요, 밑으로 굴러 내려갑니다. 전위차 때문에 전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랬더니요, 중간에요, 전하가요, 도선의 저항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다시 전위를 올려줍니다. 내려갑니다. 돌아와요. 다시 전위를 높여줍니다. 내려와요. 굴러갑니다.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게 도선의 전기가 흐릅니다. 인 상황이세요. 그래서요, 이 그림에서 이어붙일 녀석은요, 내가 시험에서 실제로 보게 될 그림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될 거고요. 자, 첫 번째요, 1번 적혀 있는 곳을 봤더니요, 짝대기 2개가 보이네요. 이 친구 기호의 이름은 건전지 되시고요. 그래서요, 건전지의 역할이요, 위의 그림의 1번과 같은 역할이래요. 그래서 건전지를 통해서요, 전하의 전위를 높여줍니다. 건전지를 통해서 전위를 높여줍니다. 다음. 그래서요, 2번 봤더니 도선 따라서 전하가 또러러러러렁 굴러갑니다. 요렇게롱 이동을 하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3번 봤더니요, 저항이었는데요, 여기 지그재그 생긴 그림이 있네요. 이 친구를 이제는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요, 순서는 동일하게 건전지가 전위를 높여줍니다. 전위가 낮은 쪽으로 굴러가면서요, 저항을 치나오고요, 다시 빙글빙글 도는 거, 이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기가 통합니다의 단계들이시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알겠지만 민혁씨, 건전지 긴 거 불렀어요. 오, 잘 찍었어요. 짧은 건 마이너스입니다. 알면서 시작.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재경아, 우리 이렇게 생긴 기호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옳지, 얘를 건전지라 부르고요. 자, 경원아, 긴 짝대기를 플러스 짧은 짝대기를 쓰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붙여갈게요. 자, 용원아, 우리 전류는요, 요 플러스를 띠는 양전하의 흐름이 전류임. 그러면 양전하 플러스는 건전지에 플러스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그렇지, 뿔뿔 미니까요. 뿔뿔 출발, 마이너스로 도착합니다. 이게 전류의 방향은 뿔에서 맙니다. 자, 연호야, 그러면 전자란 녀석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저번에 했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겠니? 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경원아,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요거 개념이니까 알고 가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요. 그래서 커니야, 전류는요, 건전지의 왼쪽으로 출발할까요? 오른쪽으로 출발할까요? 왼쪽. 그렇지. 긴 게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극 출발. 자, 동건아, 전자는요, 건전지의 어느 쪽에서 출발할까요? 옳지. 건전지 짧은 거 몽툭한 게 마이너스, 전자는 마에서 뿔로 갑니다. 요게 시작. 또요. 자, 석영아, 오늘 쓰는 식은요, I는 R분의 V랍니다. 무슨 법칙? 옳지. 이게 ohm의 법칙이면서요. 봤더니요, 전압은 10V, 저항은 5ohm이래요. 식에 넣어봤더니요, 이거 전류 얼마 나옵니까? 그렇지. 전류 2 나오네요. 요거 오늘 쓰러 다니시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 쓰시게 될 용어 한 번 더 볼게요. 자, 은지야, 단위 시간당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의 수요. 이걸 전류라 부르시고요. 전류는 기호를 I를 쓰고요. 자, 민혁아, 전하의 전이차, 전하의 빠르기. 그렇지. 이 친구를 전압이라 부르면서요. 기호는 V를 쓰시고요. 연호야, 넌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를, 이게 저항입니다. 기호는 대문자 R을 씁니다. 까지요. 그래서 오늘 얘네들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서요, 도선에요, 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요, 전하가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1번, 전하의 전위를 높여줍니다. 2번, 흘러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전하는요, 계속 건전지를 통해 올라갔다가 흘러내려와요. 다시 올라갔다가 흘러내려와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요, 계속해서 도는 상태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이세요. 자, 그래서 은지야, 1번 전위를 높이는 과정. 그래서 전압이 클수록 전하의 속력 늘어난다. 이유가요, 전압이 크면은요, 전위차가 크단 얘기는요, 요만큼까지가 아니라 훨씬 높게까지 올리겠다. 이게 전압이 큽니다. 그러면요, 내려올 때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전압을 전하의 속력입니다 라고 설명을 가져갈 거예요. 계속. 또요. 자, 민혁아, 저항이 클수록요,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수는 줄어듭니다.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감소합니다. 까짓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봐야 되는 그림들은요. 자, 왼쪽 봤더니 말이죠. 자, 은지야, 전류가요, 저 저항을 향해서요, 이렇게 지나와서 돌아올 건데, 가는 길이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 이렇게 하나밖에 길이 없습니다. 외길입니다. 얘를 직렬 연결이다 라 부르시고요. 자, 옆에 봤더니 동건아, 옆에는요, 전류가요, 저항을 지나가는 길이 두 개로 연결된 거를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란 표현은요, 전하가 계속 순환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자, 만약에 요따가 내가요, 전구를 하나를 이렇게 놔볼게. 자, 민호가 전구에 전기가 통한다, 전구에 전류가 통한다 라는 얘기는 전구가 깜빡 한 번 켜지는 거야? 계속 불 들어와 있는 거야? 불 들어와 있으려면요, 전하가 계속해서 전구한테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라는 얘기는 전하가 계속 돌아야 됩니다 라는 같은 표현이시라고요. 들고 가봅시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거는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더하면 됩니다 부터 이해를 하면서 가볼게요. 자, 연호야, 첫 번째 그림 봤더니 저항이 몇 개? 한 개라서요, 나 자동차가 전하 움직여야 되는 거, 여기가 토착전 면적, 단면적에다가 저항이라서 방지턱 하나 갖다 놓았다. 자, 이번에 밑에 연호야, 두 번째 그림 봤더니 이제는 저항이 몇 개? 두 개면요, 자동차가요 1초 동안에 단면적을 통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어려워졌네요. 그래서 전류 작아집니다고요. 또요, 건이야, 옆에다가 저항을 또 붙였더니
방지턱이 이제 3개짜리네. 아까보다 지나가기가 더 빡세졌네요. 그래서요, 직렬 연결일 때는요,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요, 직렬일 때는 전체 저항값은 저항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직렬 연결에서의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세요. 조금만 더 붙여가 보면은요, 자, 직렬이란 얘기는요, 쌤,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저항들이 있을 건데요, 직렬은요, 그냥 일자로 갖다가 붙이다 보니까, 그랬더니 민호가 혼자 있을 때보다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졌네요. 저항은 커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더하면 됩니다. 이게 직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 되시고요. 계속요. 자, 그래서 오음의 법칙 가지고서요, 하나씩 또 구하면서 가볼게요. 자, 연호야, 이거 봤더니 그림에서요, 전체 전압은 몇 볼트죠? 30. 전체 저항은 5옴, 전류는 6A 구하면 되고요. 자, 건이야, 두 번째 그림에서는요, 전체 전압은 30. 전체 저항은 10. 이라서 전체 전류는 3. 입니다. 또요. 자, 민혁아, 세 번째 전체 전압은 전체 저항은 전체 전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쉬운 거. 다음 장요. 자,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요, 전하가 멈춰있지 않고 계속 돌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쌤, 그래서요, 자동차가요, 지금 직렬일 때는요, 지나는 길이 하나다 보니까, 자, 민혁아, 앞차가 천천히 가면은 뒷차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쌤, 앞차가요, 빨리 가면 뒷차도요, 같이 서로를 밀어제끼면서 쭉쭉쭉 이동하는 게 요 전하들인데, 그래서 붙여갈 녀석은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는 전체 전류 세기와 같습니다를 이해를 좀 하면서 가실 겁니다. 가면요, 자, 용현아, 옆에는 그림이 뭐 요런 그림이에요. A가 저항 A, B, C, A, B, C에 저항이 없는 곳 D까지를 그려놓은 상태. 그러면서 지금요, 뭐가 같다라고 설명 중이냐면요, 전류를 얘기하는 중. 쌤, 전류는요, 뜻이요, 단위 시간 동안 단면적을 지나는 전하의 수, 이게 전류였고요. 그래서 민호가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야, 앞차가 엉금엉금 간댄다. 얘가 1초에 하나씩 통과하겠대. 그럼 뒷차는요, 앞차가 못 가고 있으니까요, 얘도 1초에 똑같이 하나씩, 얘도 1초에 똑같이 하나씩, 얘도 1초에 똑같이 하나씩만 지나갈 수 있겠네요. 따라서요, 단위 시간 동안에 A를 지나는 게 하나면요, 그 다음 칸도 한 개, 한 개, 한 개. 라서 중학교 때 외우면서 왔던 직렬에서는요, 전류가 일정합니다. 이유를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식으로는요, 전체 전류는 작 저항을 지나는 전류와 모두 동일합니다. 이게 직렬에서의 이해하고 넘어갈 녀석이세요. 계속요. 자, 그래서 이어가 보면은요, 자, 재호야, 전체 전압은 몇 볼트? 30. 전체 저항은? 라서 전체 전류는? 2. 그대로, 야, 동건아, 직렬일 때는요, 전체 전류나 A에 흐르는 전류나 B에 흐르는 전류나 같습니다. 또요. 자, 용현아, 두 번째 거요. 전체 전압은? 20. 전체 저항? 전체 전류? A랑 B에 흐르는 것도 입니다. 라고요. 계속요. 자, 세경아, 세 번째 거. 아이고, 어려워 보인다. 야, 전압 얼마니? 저항은요? 이라서요, 전류는요? A나 B나 C나?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얘부터 시작이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계속 돌아야 돼요.
순환 중요해 하고요. 그래서 앞차 막혀 있으면 뒷차 째껴서 못 갑니다. 외길이에요. 직렬이라서요. 따라서 하나가 지나면 모두 다 하나씩 지나갑니다. 이게 규칙 되시고요. 됐으면은 한 칸만 더 가 보실게요. 자, 그래서요, 일단 앞장에서 들고 온 내용은요, 직렬일 때 저항에 걸리는 전류나 전체 전류나 같습니다가 출발이면서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케이, 저항 적혀 있고요, 전류까지 건드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하러 가실 거는 전압을 한번 만들어가 보십니다. 갈게요. 자, 은지야, 일단 단위 시간 동안에요, A, B, C, D를 지나는 전하의 수는? 전부 다? 네, 같습니다가 출발. 네,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어가는 거는요. 오케이. 근데 봤더니 이번에는요. 아, 저항이요. 1대 2대 3이네요. 엥? 저항이 1대 2대 3이라고요? 선생님, 저거요. 방지턱 넘어가야 되는데요. 방지턱이요. A는 좀 짧은데요. B는 조금 넓고요. C는 더 넓은데. 쌤, 우리요, 지금요, 직렬이다 보니까요, 이거요,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의 수는 같아야 되는데요, 저항이 다 다르네? 쌤, 봤더니요, A 방지턱을 넘어가는 게 1초면, B 방지턱을 넘어가는 것도 1초가 돼야 되고요, C를 넘어가는 것도 1초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갑니까? 민혁아. A를 빨리 지나가야 돼, B를 빨리 지나가야 돼, C를 빨리 지나가야 돼. 그래야 1초 동안에 방지턱을, 저항을 동시에 다 통과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요, 붙여가는 건요, 아, 저항이 다른데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제의 수가 같다고? 속력이 달라야겠네. 그래서 오늘 쌤 개념 잡으면서 가는 거는 민혁아 전하의 속력을 두 글자로 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직렬에서는요, 전류는 일정해서요, 1초 동안 지나는 전하수는 같은데요, 달라지는 거, 아니 어떻게 방지턱의 길이가 다른데 다 똑같이 지나갑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야 됩니다. 어떨수록요? 자, 민호가 A 지날 때 빨라야 돼? C 지날 때 빨라야 돼? 예, 따라서요, 아, 저항에 전압이 비례하는 식이 만들어지나 봅니다. 요게 개념이다. 자, 그래서 하나씩 또 문제 풀 때 써먹을 거 또 만들면요, 요 직렬 연결될 때는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B랑 저항비는 같습니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연호야, 일단 밑에 그림 봐보자고요. 자, 회로 전체 전압은, 전체 저항은, 전체 전류는 까지. 자, 이어서 경은아, 이거 직렬에서는요, A나 B나 C나 전체나 전류는 다 같고요. 봤더니요, A 저항 1이네요, B 저항 2네요, C 저항 3입니다 까지면서요, 선생님 그 다음에요, A의 전압, B의 전압, C의 전압은요 어떻게 구하러갑니까? 유일하게 쓰는 식 I는 R분의 V 쓸 거예요. 그럼 따라서요, V는요 I 곱하기 R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체일 때는요, 전체 전압, 전체 저항 나눠서 전체 전류, 이번에는 A 전류, A 저항 곱해서 A의 전압, 이렇게요 합쳤다가 쪼갰다가 전체 구했다가 A, B, C 각각 구했다가, 약간 느낌은요, 니네 역학에서요 도르래 있죠? 힘, 실, 장력, 계량풀이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맞춰보면은요, 지금 그래서요, 우리요 저압은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요 5입니다, 10입니다, 15입니다. 봤더니요, 저항은요 B가 1대 2대 3이네, 전압도 1대 2대 3입니다. 이게 개념들이시고요. 자, 그러면서 건이야 봤더니 전체 전압이나
A 거, B 거, C 거 더한 거나 네, 같습니다. 그래서요 개념은 이렇게 직렬일 때는요 전압 30을 각각 나눠서 주나보다. 그래서 다 더했더니 똑같이 30 나오네.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풀 때 검산하는 정도로 쓰기 좋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요 다음 장에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요거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금방 하더라. 네, 답 맞추러 가볼게요. 자, 연우야, 첫 번째 거 전체 전압은 30, 전체 저항은, 전체 전류는. 이 직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일정합니까? 전류가 일정합니까? 빠르기가 똑같구나. 이거 전류 일정이에요. 그 다음에요. A는요 5짜리 10짜리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해서 구합니다 까지요. 그래서 검산할 거는 전체 30 더해도 30. 다음요. 자, 건이 두 번째 거 전체 전압은 20. 네, 전체 저항은 5. 전류는 4. 자, 직렬로 외길로 갈 때는요 전류가 일정했나요? 전압이 일정했나요? 6. 어떻게 푼 거예요? 전류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저항은 2랑 3짜리 곱해서 전압 구하시면은 8이랑 12까지고요. 자, 민혁아 세 번째 거 전체 전압은 30이요. 전체 저항은 10이요. 전류는 3이요. 자, 연호야 우리 직렬 연결에서는요 전류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합니다. 333. 쌤 저항은요 2다리, 2다리, 6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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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다리 검산할 거는 전체가 더한 거랑 같은지까지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볼 거는요. 자, 앞에까지는요. 쌤 지금 그림 봤더니요. 저항을 지나는 길이 1개짜리입니다. 얘를 직렬만 먼저 보면서 왔음. 이어서 볼 거는요. 이번에는 쌤 전류가요. 저항을 지나는 길이요. 2개입니다. 병렬입니다. 로 보러 갈 거예요. 대충 느낌은 이런 식이야. 쌤 봤더니요 저항이 2개가 되는 건 똑같은데요 직렬일 때는요 무조건 2번을 넘어가야 돼요. 병렬 봤더니 저항을 지나는 길이 2갈래로 나뉘었네요. 오히려 자동차들은 잘 지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세요. 봅시다. 자, 그래서 저항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런 느낌이야. 차선이 하나짜리를 지나가는 상황에서요 병렬 꽂았더니요 이제요 전하가 저항을 지나는 길이 2줄이네요. 이제는 저항을 지나는 길이 3줄이네요. 아까보다 지나기가 쉬워 보이네 정도고요. 그래서 이때요 저항을 구하러 가는 방법을요 네가 싫어하는 거 이제 역수치에서 더해야 됩니다. 니들이 싫어하는 거가 여기부터 시작이다. 저기서 대충 식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직렬일 때랑 다르게요 병렬이면은요 차선이 늘어나듯이 도선을 아래쪽에다가 갖다 붙인다라는 느낌이 지금 병렬 연결일 때.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요 도선의 면적이 원래보다 넓어졌네요. 저항이 작아지겠네요. 선생님 근데요 왜 역수치에서 들어오는 형태가 나옵니까? 아까 저항은요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다 보니까요 직렬일 때는 옆으로 길을 늘려서 그냥 더했고 지금 세로로요 쌓다 보니까요 면적이 두꺼워지네요. 그래서 분모 쪽에 붙어있는 게 바뀌다 보니까 역수를 취해서 더해주는 식이 나오나 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식 쓰면서 갑니다. 자, 그래서 구하러 가는 식 연습 정도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연호야 전체 전압은
30이고요. 자, 이때 저항을 두 개를 병렬 연결시켰습니다. 구하는 식은요, 역수치에서 더해야 된다.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라서 5분의 2가 되고요. 역수치한 값이 5분의 2입니다. 너희들 한 번 더 뒤집어야 된다. 이래서 너희가 싫어했던 내용이다. 중2 때. 그럼 따라서 여기도 쉽죠. 야, 건이야, 전체 전압은 30인데요. 저항이 2분의 5입니다. 전류는? 수학 1등급 12. 네, 12 이렇게 구하시면 되시고요. 또요. 자, 현재야 두 번째 거 전체 전압은 12. 쌤, 저항이요 병렬일 때는요 역수치에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이게 역수값이에요. 다시 뒤집어서 전체 저항은 5분의 6이 되고요. 따라서 민혁아, 전체 전압은 10인데요. 저항은 5분의 6이랍니다. 전체 전류는요? 12요. 구하시면 되시고. 네. 자, 이어서요, 쌤, 마지막 그림 봤더니요. 이번엔 재경아, 전체 전압은 얼마래요? 30이요. 아이고, 3개짜리인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그렇지, 6분의 6으로 1 넣습니다. 나오시면 되고요. 쌤, 따라서 연호야, 전체 30에 전체 1달이네요. 전체 전류는요? 네. 30 아닌교? 네, 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일단 요 저항 구하는 거는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추천하진 않아. 그냥 알려만 주긴 할게. 요 저항 구하는 식이요, 요 역수를 취해서 더하는 식인데 요거 통분시키면 RA, RB에 RA 플러스 RB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뒤집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역수 없이도 갈 수는 있는데 쓰는 애 못 봤다 나는 일단. 그래서 뭐 원하면 쓰시든 뭐 알아서 해라. 일단 그냥 요런 형태를 알려는 준다. 네. 자, 됐으면요 그 다음 개념 보실게요. 자, 일단 계속 하는 건요, 요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돈다는 얘기요. 자, 이러면서 이번에 또 이해를 하면서 올 거는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습니다. 병렬일 때는요 전압이 일정합니다. 시작인데요, 얘는 이해하기 훨씬 편합니다. 쌤, 지금요 저항을 가기 전인 D점에서 속력이 10이면 저항을 들어가는 속력도 10, 저항을 들어가는 속력도 10, 저항을 들어가는 속력도 10입니다. 따라서요 병렬일 때는요 전압이다 같다. 이거는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저는 요거를 이해시키고자 전하의 전기적 위치 차이입니다 라고 안 부르고 굳이 속력으로 끌고 온 게 이러면 이해가 편하실 거고,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야 전압이 뭔지를 써라 빠르기 이거 하면 안 돼. 이제 정의를 써야 되고,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땡겨왔어요 지금. 자, 그래서요 이어서는요, 이번엔 저항이요 병렬 연결됐을 때요 물어볼 거는요, 전압은 전압은 일정했으니까요 이번에 남아있는 전류값으로 가보실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게 요런 내용이었죠. 여기를 10자리로 진학하면 A에 진입할 것도 10자리, B에 진입하는 것도 10으로, C도요 10으로 가는데요, 이제는요 A는 저항이, B는 좀 크네,
C는 더 크네. 이제는 똑같은 속력으로 진입하는데요. 짧은 저항은요, 금방 지나갈걸요. 긴 저항은요, 느리게 지나가야 될걸요. 많이 방해받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통과하는 전하의 개수는 이번엔 저항과는 반비례인가 봅니다. 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가볼게요. 자, 그래서요, 일단 병렬이면은요, 이제 일정한 거는 전체 전압이 30이면 A를 지날 때나 B를 지날 때나 C를 지날 때나 진입하는 속력은 모두 같습니다. 전압은 모두 같아요. 또요. 선생님, 오늘 병렬은요, 귀찮지만요, 이거 역수치 해가지고 더하면은 1 나오는 녀석이고요. 그럼 따라서 전체 30에 전체 1달이 전류는 30A 되시고요. 그래서 아까까지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 병렬은 전압이 일정이라서 이번에는 전류값들 구하러 가시면 돼요. 선생님, 전류염 어떻게 구하러 갈 건데요? I는 I분의 V니까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나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도요, 똑같이요. 전체 전류나 다 더한 값이나 전류는 좀 같네요. 로 검산 정도 하면 되면서 주의할 건 요거야. 저항 2대 3대 6, 전류는 3대 2대 1 나온다. B 쓰면 안 돼, 여기서. 요것만 주의하시고요. 네, B 쓰면 안 된다, 얘는. 됐죠? 됐으면은 10분 쉬었다가 뒤에 하면서 또 가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 네, 그 다음 장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한번 해보셔. 네. 나 아직도 모르겠다. 그 저항 역수 이거 안 하고 요거 쓰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내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 뭐 쓰고 싶으면 쓰시든가 알아서 해보셔. 네. 네. 답 맞춰볼게요. 연호야, 첫 번째 거 전체 전압은 10. 자, 병렬이면은 뭐가 일정? 네, 따라서 10 나오고. 선생님, 전체요, 저항 구할 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나오죠. 따라서 전체 전류는 10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막 요런 데다가 점 찍어 놓고 여기에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전체 전류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네. 그래서요, 각 저항에는요, 이제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류가 달라지게 돼요. I는 I분의 V 대입하시면 5랑 5 나옵니다. 검산하는 건요, 더해서 다시 10 넣으면 됩니다. 까지고요. 계속요. 자, 용현아, 두 번째 거 전체 전압은? 그래서 전압은 전부 다 24. 쌤, 전체 저항 구해봤더니요, 4분의 1, 6분의 1, 12분의 5 나오고요. 다시 뒤집으면 5분의 12까지요. 그래서요, 전체 전류 구하시면요, 24, 12분의 5, 전류는 10 나오시고요. 왜? 연호 왜? 네. 따라서요, I는 I분의 V 대입하시면은 각각 6이랑 4 나옵니다. 까지요. 그래서 얘도 더해서 10 나온지 확인까지. 다음요. 자, 경원아, 3개짜리 전체 전압은 A 것도 B 것도 C 것도 30 병렬이면 전압이 일정이고요. 그래서요, 역수치에서 더해봤더니 1 나오네요. 전체 1입니다. 전체 전류 구하시면요, 30 나오시고요. 경원아, A에 걸리는 전류는 B, C 까지 구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다 더하면 전체랑 같습니다. 다음요. 자, 은지야, 마지막 거 전체 전압은 이니까 병렬은 전압이 모두 다 같아요. 다음요. 선생님, 했더니요, 3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더하면 30분의 23 뒤집으면 23분의 30 46 각각은 20, 26 다 더해서 46 나옵니다. 까지로 오시면 되고요. 일단 불灯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숫자가 개 더럽다. 네. 다음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쭉 보면서 왔던 것들 한번 합치러 가보겠습니다. 자, 미녀가 저항이 직렬이래요. 전체 이것과 저항에 걸리는 이것들은 같습니다. 그렇지. 또요. 자, 건이야, 저항이 병렬이래요. 전체 이것과 각 저항에 걸리는 이것은 같습니다. 은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을. 자, 동건아, 저항이 직렬일 때요, 각 저항에 걸리는 이것의 비는 저항의 비와 같습니다. 그렇지. 또요. 자, 재경아, 저항이 병렬일 때는요, 각 저항에 걸리는 이것은 저항과 반비례. 뭔데? 전류요. 그 저항은요, 직렬이면은 그냥 더해요. 병렬이면은 역수의 합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한 번 더. 은지야, 직렬일 때 전류는 일정, 전압은 저항의 비례. 그래서 왜요? 아니, 전류가 일정 1초당 통과하는 게 수가 같아야 되는데 방지턱이 길다고요? 빨리 가야죠. 그래서 저항과 전압이 비례였어요. 저항 구하는 거는 더해서 구했고요. 또요. 자, 세경아, 병렬 연결이면은요,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병렬이면요, 전압은 병렬일 때 전압은 일정, 저항은 역수치에서 구합니다. 까지 만들면 되고요. 우리 재경이 끄덕끄덕 리액션만 좋아가지고 내가 너가 똑바로 알아먹었나 못 알아먹었나 알지를 못하겠다. 예, 다음요. 자, 이제는요, 병렬이랑 직렬을 섞어놓은 녀석으로 갑니다. 얘부터 시작. 자, 건이야, A에서 B까지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 B부터 C까지는 무슨 연결? 연결이고요. 자, 우리 저항 구하는 식은요, 병렬일 때가 구하기 쉽나요? 직렬일 때가 구하기 쉽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직렬로 바꾸시는 게 풀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를요, 직렬로 한번 바꾸면서 가볼게요. 자, 봤더니 건이야, 여기 봤더니 2짜리 병렬이네요. 뒤집어서 더해봤더니요, 얼마? 1, 2 나오네. 이거 A랑 B까지 2짜리 병렬인데요, 합쳐보면은 1짜리랑 같다. 그대로 그림 붙여갑니다. A에서 B까지 저항 1이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얘도 도르래 풀듯이 비슷한 느낌이 날아가는 게, 도르래도요, 합쳤다가 뗐다가 합쳤다가 하듯이 얘도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계속요. 자, 요 그림 쉽다 이제. 야, 재경아, 전체 전압? 예, 전체 저항은 나서 전체 전류는 12까지요. 다음이. 네, 계속 이어갑니다. 선생님, 원래 그림은요, A, B는 병렬인데요. 선생님, 일단 우리 전체 전류부터 만들어 가려고요 해놨던 게 A랑 B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면서 왔어요. 따라서 A, B 합성 저항 구하면은 1옴이 나오게 됐고요. 따라서 전체 전압 60에 전체 저항 5니까요, 전체 전류 1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이어서, 그래서 밑에 그림 이어서 갑니다. 쌤 봤더니요, 전체 전압은요 60, 전체 저항은요 5고요, 전체 전류는 10입니다. 자, 이제 써먹으러 가는 거. 자, 미녀가 직렬 연결로 바꿔놨단 말이지.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니? 예, 따라서요, A랑 B를 합쳐놓은 A, B에 같이 걸리는 전류나 C에 걸리는 전류나 D에 걸리는 전류나 직렬이니까 모두 같습니다. 이고요. 이어서 쌤, A랑 B 합친 거 1이었어요.
A랑 B에 걸리는 전압은 12. C는요, 전류가 12, 저항은 2라 전압은 24를. D는요, 전류는 12, 저항은 2라 D 24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서 오셔도요, 전압을 전부 다 더하면 전체랑 같습니다.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이어서요. 그래서 우리요, 원래 그림이 얘였잖아요. 아직 못 구한 게 하나쯤 남아있거든요.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구해놨어요? A랑 B 합쳤을 때 전류 10이었고 합성 저항이 1이라 A랑 B의 전압은 12V가 걸립니다까지. 이어서 자, 허니야, 이제 A랑 B는 직렬이야, 병렬이야? 병렬이. 이면은 전류가 일정하니 전압이 일정하니 전압. 이라서 넘어가야 돼. 이제 넘어가야 돼. 위에까지는 직렬이라서 전류 일정으로 찾아왔고요. 이제는 원래대로 돌려봤더니요, A, B는 병렬인 상태라서요, 전압 일정으로 돌려오셔야 된다고요. 그럼 따라서요, A요 저항 2입니다. B도요 2라서요 전류 구하시면은 각각은 6, 6 요 순서로 끝나시게 되고요. 우리가 방금까지 한 2, 3분 동안 쭉 오면서 봐야 되는 게 어떤 순서로 풀어와. 네, 할게요. 일단은 지금 봤더니요, A, B, C는 병렬이네요. D랑 E는 직렬이니까요, 크게 보면은 직렬로 바꾸는 게 편한 그림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 볼 그림은요, A랑 B랑 C 거 합성 저항 구하시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라서 세 개를 다 더하면은 1옴짜리로 바꿀 수 있네요. A랑 B랑 C를 합치면 쌤 뒤에요 5옴짜리 D 붙어 있고요, 뒤에요 6옴짜리 E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 전체 전압은 60V짜리요. 그래서 이 그림 바꿔가지고서요, 먼저 구할 수 있는 게요, 전체 전압은 60에 합성 저항 직렬이네요. 더하면 되네요. 12까지요. 따라서 요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5입니다까지. 따라서 직렬에서는요, 일정했던 게 전류였죠. 따라서 여기도 전류 A 거, B 거, C 거 합쳐서 5로 가고요. D에 흐르는 전류도 5고요. E에 흐르는 전류도 5입니다까지요. 요만큼에서는요, 우리 저 A, B, C만 그림을 바꿔는 가정해놓고 푼 거니까요, D랑 E 거는 계산 끝났겠네요. 그래서요, D랑 E만 되면은요, D는 전류가 5고요, D는 저항이 5니까요, V는 IR, D에 흐르는 전압은 25입니다까지. 또요, E에 흐르는 거 전류는 5로 직렬이니까 같아야죠. E의 저항은 6이요. 따라서 E에 흐르는 걸리는 전압은 30입니다까지 오시면 되고요. 이어서요, 남아있는 거 이제 A랑 B랑 C 거 합쳐놓은 걸로 넘어갑니다. 쌤, A랑 B랑 C요 합쳐놨더니요, 직렬이라 전류는 똑같이 5인데, 쌤, 합성 저항요, A랑 B랑 C 거 합친 거 봤더니 1입니다. 따라서요, 전압은 5가 됩니다 까지고요. 굳이 요 파란 거 안 써도요, 전체 60, 각각은 25랑 30이니까요, 남아있는 5가 그냥 A, B, C 거겠네요. 요거 쓰시면 편하겠죠. 계속요. 그래서요, 이제 파란색 이제 잘라가 볼게요. 그래서요, A, B, C 3옴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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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 봤더니요,
병렬에서는요, 일정했던 게 전압이었어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A에 걸리는 전압은 5입니다. A에 걸리는 저항은 3이라서요. A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5입니다. 또요. 선생님 B에도요. 병렬은요. 전압이 일정. C에도요. 전압이 일정. 따라서 A 전류 3분의 5, B 전류 3분의 5, C 전류도 3분의 5입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됐으면요. 이번에는 다음 장 거 해보시는데 그 앞장 거 잘 푸셨으면요. 밑에 굳이 채워가면서 풀지 말고요. 그냥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앞장 게 좀 힘들었다라고 하시면 밑에 거 채워가면서 푸는데요. 야, 여기 오타 있다 이제. 이거 C예요. D예요. C예요. D예요. C예요. D예요. 요거 오타 있다 미안. 네. 그래서 앞장 거 잘 풀어졌으면 따로 밑에 채우지 말고 본인 식대로 풀어보시고 앞장 거 잘 안 됐으면은 밑에 채우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같이 풀어가 봅시다. 자, 일단요, 얘는 크게 봤더니요, 병렬인데, 병렬끼리 직렬로 또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웬만한 문제에서는요, 병렬을 하나짜리 직렬로 바꿔오는 게 대부분 다 편할 거다. 그래서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요, 전체 전압이 24인 건 그냥 보인다. 지금 이어서요, 병렬이니까요, A랑 B의 합성 저항 구하면요, 4분의 3 나오고요. C랑 D의 합성 저항 구하면은 4분의 9가 나와요. 그래서요, 얘네 합성 저항력 A, B 거 합치면은 4분의 3옴, C랑 D 거 합치면은 4분의 9옴까지 병렬일 때는 저항 역수 취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푸시고요. 따라서 이제 병렬 두 개가 직렬로 붙어 있네요. 그래서 저항은요, 역수 또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얘네끼리는 직렬로 붙어 있어서요, 니네가 구한 A랑 B의 합성을 구했으면은 저항 하나짜리로 바꾼 얘기야 지금. 니네가 구한 C랑 D의 합성을 구한 거면은요, 이거 하나짜리로 바꿨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둘은 직렬인 상황이네요. 따라서 전체 저항을 더해서 구해야죠. 3 나오시고요. 따라서 전체 전압은 24입니다. 전체 저항은 3이니까요. 전체 전류 8로 흐릅니다. 까지요. 그래서 합쳐서 하나짜리 만들었을 때 전류가 8이라고요. 직렬에서는 전체 전류나 저항에 걸리는 전류나 같으니까요. A랑 B에 함께 흐르는 전류가 8, C랑 D에 함께 흐르는 전류가 8입니다. 까지요. 요 순서로 챙겨오시고요. 이어서 선생님 그래서요 이제 봤더니요 알고 있는 게요 A랑 B 합쳐서 8, A랑 B 합쳐서 4분의 3이라 전체 전압은 6짜리. 자, 이어서 그래서 이제 A랑 B는 병렬이니까요 전압이 일정합니다. 66으로요. 저항은 3이랑 1이네요. 전류는요 2랑 6 나오겠네요. 까지 쓰시면 되고요. 이어서 쌤 C랑 D를 봤더니요 여기 전압 구하면은 18 나오고요. 병렬이에요. C랑 D는요. 따라서 전압이 일정. 각각의 저항은 3이랑 9라서 전류 6이랑 2 나옵니다. 까지 이렇게 끝나는 녀석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니야. 그냥 딱 두 개짜리에서만 쓰는 얘기인데 개념이랑 같이 붙여서 좀 얘기해 볼게요. 우선 요 전체 전류까지는 잘 구해줘야 돼. 요거는 다른 요령 표현 방법이 없음. 근데 봤더니 이제 A랑 B는요 C랑 D는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병렬에서요 전류는요 저항과
반비례 관계였고요. 병렬에서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가 앞에서 연습하면서 왔던 개념들이다. 이게 거기서 만들고 보여줬던. 선생님, 그래서요 조금 빨리 간다 요령을 좀 피워보겠다라고 하면요, 전류 8이네요. 저항이 3대 1이고요. 따라서 더해서 8 만들면 됩니다. 로 전압 안 건드리고 넘어오셔도 돼. 그 2개짜리일 때는 반비례면은 B를 3대 1이면 1대 3입니다가 2개짜리는 가능해. 3개짜리는 B가 안 맞아서 나는 그 빼버렸어, 너네한테 할 때는. 그래서 요 문제 한정으로는 요령 피우려면은 8인데요. 저항이 3대 1이고요. 전류는 반비례니까요. 1대 3을 만드는데요. 더해가지고 8 만들려면요. 2랑 6입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일단 이거는 이제 시험 앞딱 쳐서는 이렇게 연습하시고, 지금은 그냥 기본 풀이대로만 좀 연습하시는 게, 까고 그냥 기말고사까지면은 몇 달이야? 2, 3, 4, 5, 6 5달 뒤에 이거 문제 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요령 피우시면 돼. 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만 들고 오시면 되세요. 자, 이어서는요, 회로 조금 더 그지 같은 거 좀 보러 할게요. 일단 길이 하나면 직렬을, 길이 2개면 병렬입니다 까지면서요, 이제 여기가 물2에서 내려온 내용이다 보니까요, 앞에까지 솔직히 중등 내용에서 크게 안 벗어남인데 딱 여기부터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 유형들, 회로가 생긴 게 그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요, 일단은 연습 많이 해야 돼. 여기 그냥 회로 종류 많이 보시고요, 그림 종류 많이 보셔야지 결과를 알고 시작하면 편한 문제야. 이거 그냥 경험치가 딸려가지고 어떻게 어렵다 괜히 했나 싶으실 건데요, 그냥 문제 푼 양만 늘어가시면은 생기면 결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대충 감 잡고 시작하면은 훨씬 쉬워지는 파트 여기. 그래서 일단은 얘를 니네가 풀기 편한 그림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이 친구요. 니네가 풀기 편한 그림으로 바꿔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요, 지금요 A점을 봤더니요 길이 2개로 나뉘었네요. 병렬인가봐. 쌤, 쭉 따라오다 보니까요, B를 지났더니요 길이 2개로 나뉘네요. B에서 병렬을 또 그려야 되나봐. 계속 쌤, 요거요 따라가고 따라가 봤더니요, 따라가 봤더니요 C점에 도달해서야 모두 다 합쳐지는 그림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똑같이 쌤, 전류요 출발했어요. A점에서요 뭐 만들어야 된다고요? 병렬 하나 만들어주고요. 쌤, 따라왔어요. B점에서도요 뭐 한다고요? 병렬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요 친구들은 전부 다 C에 도착해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만 좀 바꿔 그리시면은요, 그 뒤부터는 오늘 쭉 하던 거, 쌤, 그 뒤 봤더니요 그림이요 병렬, 직렬, 병렬을 합성, 직렬 2개, 다시 크게 봤더니 여기도 합치면 직렬 1개짜리 만들고, 그 다음 봤더니 병렬과 병렬이네요.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거 하나로 합쳐서 전체 한번 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쪼개서 내려옵니다 로 풀어가시는 게 전기 파트 문제들이셔요. 자, 됐으면요 다음 거 개념 하나만 더 추가시키러 갈게요. 자, 여기요 단원명이요 저항의 연결까지는 지금 배웠다. 이따가 소비 전력 한 줄만 더 추가시킬 거예요. 자, 소비 전력의 뜻은요, 단위 시간 동안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첫 줄이 저항에 공급된 에너지는 모두 쓰입니다를, 이거를 니네 이해를 시켜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괜히 장황만해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 요거는 받아들여줘. 알았죠? 일단 깔고 가주세요.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깔고 가볼게요. 자, 일단 요 전력입니다. 지금 전기 에너지를 건들 건데요. 자, 우리요 오늘 쭉 쓸어가는 용어들은요. 전류랑요. 개수였죠. 전압이요. 빠르기였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러 갈 거냐면요. 쌤, 만약에요 전화가 하나 있는데요. 속력을 V로 간대요. 속력보다는 여기 편하겠다. 속력보다는 빠르기니까 운동 에너지로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요 전화가 하나 있어요. 운동 에너지 2K 하나 들고 있어요. 쌤, 그러면 이따가요 전화가 2개면요 에너지도 2배. 전화가요 3개면요 에너지도 3배. 그래서 개수를 의미하는 전류가 클수록 에너지 커지는 식이가 봐. 또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번에 빠르기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지면 에너지도 2배 더 많이 받을걸? 운동 에너지가 3배 커지면 에너지도 더 많이 받을걸? 그래서 전압도 곱해주나 보다 까지요. 따라서 저항에 공급되는 에너지는요 통과하는 전하가 많을수록, 통과하는 전하가 빠를수록 공급받는 에너지가 커지겠네요. 당연히 오랫동안 받으면 전류 뜻이 뭐예요? 1초 동안 통과하는 개수니까요. 시간이 늘수록 에너지 공급량도 늘어나겠죠. 까지가 요 소비 전력, 전기 에너지에 관련된 식들이세요. 그리고 너네 이해시키려고 수로 바꾸고 빠르기로 바꾼 건데 막 내신에서 거의 안 물어볼 건데, 좀 쉬운 학교에서는요 여기서 전압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적으면 안 돼. 니네 이해시키려고 끌고 온 거라서요 얘 적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적어야 돼. 그래서 이 정도는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요 시작하는 건요 이어서 식들은요 전기 에너지는 W를 쓴대요. 일단 기본되는 식은 VIT입니다. 전압 빠를수록요 I 개수가 많을수록요 T 시간이 클수록요. 그래서요 여기 이 친구를 I랑 T를 곱하면요 T초 동안의 단면적을 통과한 전하의 량입니다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QV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계속요. 선생님, 뒤에 붙어 있는 거요 막 제곱 붙어 있는데요 어디서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쓰는 식은 I는 R분의 V만 쓴다 그랬죠? 네. 봤더니요 요거요 이항시켜가지고서요 I 대신에 넣으면은 R분의 V제곱을, V는 IR도 쓰면 좋았죠? 대신에 대입하면 I제곱 R입니다 까지로 식 바꿔만 놓은 상태. 자, 밑에 있는 전기 에너지 말고요 소비 전력에서는요 달라진 거는 시간만 빠졌어. 소비 전력의 뜻이요 단위 시간당 1초당이다 보니까 T를 빼버린 식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한 내신 문제하고 내 눈에 보이는 시험 문제는요 에너지죠. 여기는 에너지 단위는 줄 써요. 소비 전력은요 단위 시간당 쌤 얘도요 에너지니까요 소비 전력의 단위도 줄이지 않겠습니까? 인데 앞에 단위 시간 붙어 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요 단위를 줄을 시간으로 나눠준 줄 퍼 세컨드를 써야 됩니다 정도요. 그래서 그냥 개념상 문제에서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단위 시간당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인 소비 전력의 단위는 줄을 쓴다. 막 틀릴 것 같거든. 그래서 요 소비 전력의 단위를 줄 퍼 세컨드입니다. 얘를 와트입니다를 쓴다 정도만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소비 전력 구하러 가는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쌤, 봤더니요 회로 전체 전압 30이네요 전체 저항은요 5예요 전류 6입니다 까지는 앞에 쭉 해오던 거 그대로 에다가 추가만 되는 건요 쌤 소비 전력은요 1초 동안요 많이 지나갈수록 빠르게 지나갈수록 전류가 셀수록 전압이 클수록 커집니다.
소비 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만 붙이면 끝나. 여기. 선생님 그러면요 10초 동안이면은요 소비 전력이요 1초 동안이니까 10초면 시간 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소비 전력과 소모한 전기 에너지의 기본 되는 식은요 앞뒤 다른 것보다는 일단 VIT, VI만 알면 일단은 다 풀 수 있다 이거. 계속요. 쌤 전체 전압은요 30입니다. 직렬이면은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전류 구해봤더니 2가 되시고요. 쌤 직렬이면은요 뭐가 일정했어요? 전류가 일정입니다. 쌤 저항은요 각각 5랑 10이요. I는 R분의 V. 전압 구하면 10이랑 20 나오고요. 전류 2, 전압 10, 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쓰시면 요값 나오고요. 또요. 쌤 밑에서요 직렬이네요. 전압, 저항, 전류 구해줄 거요. 직렬은요 전류가 일정해요. 저항 구해봤더니요 2, 6이라서요 각각의 전압 구하면 6이랑 18입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고요. 그럼 따라서요 소비 전력요 전류랑 전압을 곱해서 구합니다까지 이렇게 완성되면서 그러면서 아까 첫 장에서요 쌤 요거 하나 야 그냥 깔고만 가자 공급받은 거 전부 다 쓰는 거다 가정하자 라고 하고 왔던 걸요 보면요 지금 건전지에서 보내주는 전압과 전류 봤더니요 건전지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은 60 저항에서 써먹은 것도 60으로 같네요. 공급한 거를 전부 다 쓰나 봅니다. 건전지에서 보내준 거 90이요. 각 저항에서 쓴 것들도 다 더해봤더니 90이네요. 공급한 만큼 저항에서 전부 다 쓰나 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니네 이해하기 편하겠더라고요. 계속요. 자, 병렬도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전체 전압 10입니다. 병렬은요 전압이 일정합니다. 병렬에서 저항은요 역수치에서 더해줍니다. 2분의 2, 1 나오네요. 따라서 전체 전류 10입니다. A 전류 5예요. B 전류 5예요. 소비 전력은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하시면서요 구해보면 50, 50 마찬가지로 건전지에서 공급해준 게 100이었더니요 저항에서 쓴 것도 100입니다. 공급한 만큼 전부 다 쓰나 봅니다. 3개짜리도요 전압 30이면요 병렬은 A든 B든 C든 전부 다 30을 저항은요 역수치했더니요 6분의 6 나옵니다. 1다리 전체 전류는 30이고요 계속 쌤 따라서요 각각의 전류 구하면 15, 15 전력은요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까지 얘도 건전지에서 공급한 건 900 저항에서 쓴 거를 다 더해도 900입니다. 자 이어서 조금만 할게. 그래서 우리 직렬은요 전류가 일정이었고요 병렬은요 전압이 일정이었어요. 직렬은요 전압은 저항의 비례였어요. 개념은 전류가 일정이라서요 1초당 통과하는 것 같은데요 저항의 길이가 달라요? 빨리 가야죠. 그래서 저항과 전압은 비례라는 게 그 자동차 그림으로 봤던 내용들. 그래서 병렬은요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입니다. 속력은 같은데요 끼면은요 별로 못 지나오겠죠. 전류는 반비례입니다 까지요. 저항은 직렬은 길이가 늘어나요. 병렬은 두께가 늘어나요 까지요. 자 이따가 우리 앞에까지는요 소비 전력 구할 때요 얘만 썼어요. 이번에는 왜 뒤의 식을 같이 쓰는지 설명하는지까지만 볼게요. 얘만 하고 시작. 일단 직렬에서요 일정한 건요 전류가 일정합니다.
따라서요, 직률일 때는요, 구하기 편한 게 뭐예요? 전체 저항은요, 15 나오네요. 전체 저항은 30이니까요, 전류 구하면은 2 나와. 선생님, 우리 여태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갔죠? 아, 선생님 이거요, 전류 구했으니까요, A랑 B의 전압을 각각 구해서 곱합니다. 이렇게 앞장에서 소비 전력 구해봤는데요. 야, 이미 전류 구했네. 저항값도 알고 있네. 이러면은 i제곱 r 쓰는 게 훨씬 편하다. 네. 따라서 i제곱 r에 대입하시면은 뭐 20, 40. 또요, 밑에는요, 선생님, 병렬이면은요, 일정한 녀석은요, 전압이에요. 그래서요, 전압 줬고요, 저항 이미 알고 있네요. i가 없는 식, r분의 v제곱 쓰는 게 훨 빠르다. 까지요. 그래서 뭐 구하면 전체 전류인데 전체 전류는 뭐 10인데 소비 전력 25에 20 나옵니다. 로 끝이 나기는 함 요거. 그래서 요거 식이 나오는 게 원리는 이렇게, 원래는요 A 것만 해볼게요. A 것. 그래서 일단은 A에 흐르는 전류가 2고요. A의 저항이 5라서요. 여태 만들어왔던 거 전압을 구하면요. I 곱하기 R이라서요. 2 곱하기 5입니다까지가 전압 구하던 식이요 지금. 선생님 이따가요. 우리요 전력은요. 얘랑 얘를 곱해서 구하죠. 봤더니요. 이미 전류값 들고 있네. 그래서 뭐 굳이 전압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 i제곱 r로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식 유도가 그냥 i는 r분의 v만 씁니다가 오늘 수업의 유일한 식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됐죠? 쓰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네, 이어서 할게요. 야, 나 이거 잘 적어놓고 오타인 줄 알았다. 전압식 맞아요 이거? 잘 적어놓고서 오타인 줄 알았어. 네, 식 맞아요 이거? 이거 잘 적어놓고 잘못 읽었어. 10 맞습니다. 이거 내가 지우고 전류 적었는데요. 전압 맞아요. 잘못 읽었어. 전압 맞습니다. 네. 이어서는 완자 보면서 갈게요. 완자 페이지는 132페이지입니다. 네, 갈게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요. 시작은 얘부터죠. 전압, 전이차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인입니다가 시작이었어요. 왜 저게 흐를 수 있게 하는 원인이었습니까? 는요. 그림을 머릿속에 요 그림 좀 그려놓고 있으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번 과정이요. 전화를 위로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따라서 전압, 전이차가 발생해야지 전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전압, 전이차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원인입니다. 라 부르시고요. 이어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면서요.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입니다. 개수입니다. 로 읽었던 녀석이죠. 다음요. 자, 전류는요, 뿔에서 마로 갔고요. 전자는 마에서 뿔로 가다 보니까 둘의 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까지고요. 저항은요, 도선 내부의 원자와 충돌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민적에는 반비례합니다. 이면서요, 식은 이렇게 쓰는데 머릿속에 그려 놓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요 그림으로 길었더니 충돌을 많이 하겠네, 두꺼웠더니 지나가기 편하겠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쓰는 식을요, ohm의 법칙입니다. I는 L분의 V를 쓰면서요, 옆에 보시면 그래프 또 같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기울기를 쓸 건데요, Y축이 I입니다. X축이 V예요. 기울기 구하시면은요,
V분의 I 나와요. 그래서 얘는 R이 아니라 R분의 1로 떨어지는 식이고요. 그래서 앞에 뭐 첫 수업부터 계속 그래프 기울기 구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만들 줄 알아야 돼. 물리 계속 그래프가 나오면서요. 여기서도 니네 대충 보면은 I랑 V면은 뭐 R 나오겠지 뭐 인데요. 값은 R분의 1값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만들 줄 아셔야 되시고요. 자, 이어서 뭐 소비 전력은요. 저항에 어쩌고 해서 전지가 공급한 만큼 해준 만큼 저항에서 쓰는 값은 같습니다. 설명에 막 이러쿵저러쿵 더 하는데 이걸로 이해하는 것보다 아까 값을 만들어 봤더니요. 전지에서 공급해줬던 전력값이랑 저항에서 각각 소모했던 걸 더했더니 같네요. 공급과 소비는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수업 나오는 식은 아까 봤던 전기 에너지 기본식은 VIT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소비 전력은요 P라 적어요. 파워입니다. VI가 기본식이고요. 주의할 녀석은 에너지라 W는 줄을 씁니다. 소비 전력 P는요 단위 시간 동안이 붙어서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단위를 씁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은 단위가 절대 줄이 아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있는 게 오늘 앞에 2시간 내내 했던 것들. 그래서 주의할 것만 좀 보면은요. 직렬에서는 전류 일정, 병렬에서는 전압 일정. 소비 전력은요.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니까 I 제곱 R 쓰면 편하다.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I가 없는 거 R분의 V 제곱 쓰면 편하다 정도까지고요.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이어붙인 거라 길이가 길어져서 그냥 더해서 구했어요. 병렬일 때는요 포개놓은 거라 면적이 두꺼워지는 거라 역수 취해서 더했습니다. 식 나왔던 이유는 이 정도까지. 남아있는 내용들은 오늘 2시간 동안 계속 했던 것들 시니까 따로 건들 거는 없으세요. 다음요. 다음 장에 예시들 쭉 나오시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외우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여기 막 또 직렬일 때 어떻게 구해라, 병렬일 때 어떻게 구해라, 합쳐 있으면 어떻게 구해라. 요거 오늘 같이 본 자료에서 쭉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요. 혹시나 조금 더 문제를 봐야겠다, 나 제대로 푸는지 모르겠는데 싶으면 여기 한번 풀어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설명. 네. 그래서 완자는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요 뒤에 문제 몇 개 더 드렸어요. 네, 이거 완자 있는 문제들이시고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 쭉 풀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건데요. 그 맨 뒤에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추가 개념 하나 더 필요해서요. 요거는 다음 시간 때 복습 한번 하면서 요 문제 같이 풀고 시작할 거니까요. 마지막 문제는 빼고. 마지막 장에 마지막 문제는 빼고 남아있는 것들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